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2월 26일 XRP USD 달러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분석 순서는 4시간, 일봉, 주봉, 5일봉, XRP 도미넌스를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4시간 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 거래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요. 현재 거래량이 없이 쭉 빠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 정도가 지금 방금 제가 체크한 이 청색선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조금 있냐 없냐 그 정도 중간 기준점으로 보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최근에 2월 24일 날 좀 어느 정도 하락이 깊었던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4시간 캔들 보십시오. 자, 원화입니다. 이거는 원화로 보시면 오늘은 또 달러로도 보시겠지만 원화로도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은 4시간 봉 원화로 보시면요 780원 이 구간에서 어느정도 많은 매수가 있었습니다. 매수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779원 정도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받아 주었던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앞시간 봉에 있죠. 자, 앞시간 봉 보시면요 9시 24일 오전 9시 봉이죠. 이때 보시면 자, 캔들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하락폭이 7.39%입니다. 자, 7.39% 정도의 거래량이죠. 우측 좌측 상단을 보시면 보이시죠? 시가 852원, 고가 860원, 저가 782원, 총 마이너스 7.39%의 하락. 그리고 다음 캔들 보십시오. 거래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래량은 자, 이 캔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플러스 0.51%로 마무리됐죠. 봉 마감이 이렇게 총합이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 원화로 780원 이 구간대에서 엄청난 매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4시간 봉 그 정도로만 봐서는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그 이후에 나온 거래량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전 4시간 봉 캔들보다 또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하단의 터치와 함께 또 상단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RSI 지수 역시도 24일 바닥권 4시간 봉 28 부근에서 지금 현재 6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이 24일에서 25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러시아와 이 문제에서 스위프트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25일날 제가 또 스위프트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 리플 XRP에게는 큰 호재입니다.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XRP가 스위프트를 확실하게 대체하고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분명 당장은 주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나 또 유럽 이 모든 전 세계가 결국 스위프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체제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거기서 눈을 한번 더 뜨면 XRP를 더 주목하게 될 겁니다. 물론 XRP의 이런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암호화폐 하시는 분 중에서는요. 하지만 다른 정계 인사라든지 국가 정상들은 리플 XRP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기관들이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 XRP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대체제에 대한 방법은 러시아나 미국은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주목을 시킬 것이냐, 정말 본 게임에 들어갈 것이냐, 그 시점이 문제일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본 게임에 들어가냐, 리플 XRP가. 그것이 중요한 시점일 뿐이죠. 자, 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요. 2월 24일날 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또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2월 8일날 확실하게 그때 소송에 대해서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죠. 지금 부분이. 자, 일봉상으로 보셔도 2월 7일, 2월 8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지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XRP USD 달러 차트 주봉입니다. XRP가 이제 생긴 이후로 XRP라는 이 코인이 생긴 이후로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구간은 총 5구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구간에서 원터치, 투터치가 있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또 좌측으로 빨간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것이 XRP 역사상 XRP가 생긴 이후로 최초의 볼린저 밴드 주봉상 하단에 터치가 있었던 구간 모두를 제가 이렇게 적색 화살표로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뻗은 거 보이시고 또 수직 상승한 부분이 보이시죠? 자, XRP 전체 차트입니다. XRP가 이 시장에 나와서 전체 차트란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몰라도 XRP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구간이 정말 큰 상승 전이고 또 역사상 몇 번은 없는 지점입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또 정말 펀더멘탈 있는 종목들은 꾸준한 우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조정을 고치고 등락폭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계속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구간이 0.6달러, 0.7달러 이 구간이요.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구간이 저점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클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봉상 하단을 터치했다는 점도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뭐 이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치면 또 이혼 갈 수도 있겠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자산군이 아닙니다. 실패한 투자가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나스닥이거든요. 등락폭을 거치면서요. 등락폭을 거치면서도 꾸준한 우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나스닥처럼 최소 나스닥처럼 등락폭을 거치면서도 꾸준한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꾸준한 상승이 없이 뭐 XRP가 이온 갈 거다, 뭐 이변 갈 거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요, 투자에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XRP는 실패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등락폭을 거치면서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을 해줘야 된다고요. XRP와 비트코인은요. 최소한. 보시면 뭐 나스닥 온 김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양적 완화 했을 때가 이때고요. 2014년 테이퍼링 시작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15년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가 이때고요. 2017년 9월 양적 긴축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양적 완화, 테이퍼링, 뭐 양적 긴축 계속 반복하면서도 자산시장은 꾸준한 우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건전한 자산시장입니다. 리플 XRP 역시도 이렇게 건전함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거라 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월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삼각 수렴 중입니다. 예. 방향성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지루함이 지칩니다. 예, 지치지만 리플 XRP는 적어도 하루에, 제 기준은 어떠냐면 리플 XRP는 하루에 최소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치더라도 그 하루에 20% 이상의 상승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추세를 이어가야지 리플 XRP가 정말 힘을 받는 시점이 왔구나,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한 상승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자, 월봉상 RSI 보시겠습니다. 2월 RSI가 1월 1일 기준 거의 바닥을 쳤죠. 50 정도에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월봉상 RSI가 최소 70 이상, 아무리 못해도 60 이상, 월봉상 RSI가 최소 60 이상 올라줘야지 조금 추세가 나오구나, 추세가 나오려나 하는 그 정도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보시고 방송을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확실히 도미넌스가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2.24%, 2.25%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쭉 하게 됩니다. 2월 20일 기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리플 XRP가 상승을 할 거란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이죠. 그때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이 불안감에 리플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시점이 스위프트 얘기가 좀 강조되면서부터 좀 도미넌스가 더 찬 것 같아요. 리플 XRP 도미넌스를 하면 전체 암호화폐 자산시장에서 리플 XRP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비트코인이 오른다 해서 리플 도미넌스 오르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리플 자체적인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2월 7일 그때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제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 반원 보이시죠? 녹색 반원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끝까지가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했을 때 처음 구간에서 반감기 끝나는 그 구간을 이렇게 한 사이클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의 XRP 도미넌스는 최저점 0.26%에서 20.69%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20.69%에 달했던 도미넌스가 0.72%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33%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세 번째 사이클에도 1.11%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 번째 사이클의 도미넌스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최소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그려줄 거라고 느낌이 드시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닥이죠. 누가 봐도 바닥이지 않습니까? 자, XRP가 이 도미넌스 바닥인 상황에서 끝까지 바닥만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점점 삼각형이 커지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삼각형이 그려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리플 XRP에 대한 큰 추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기 홀더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은 그냥 단순하게 지루하시기만 할 겁니다. 상승했다는 느낌도 안 드실 거고요. 크게 하락했다는 느낌도 안 드실 겁니다. 그냥 지루하다, 그 정도일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냥 지루합니다. 1,000원, 2,000원 정도에서는 상승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저 역시도 그 정도 가격을 바라고 투자를 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만 보더라도요. 하지만 리플의 펀더멘탈에 관해서는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분명 전 세계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자산군으로, 대체제로 리플 XRP를 주목을 하고 그것이 언론 보도가 되는 시점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